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영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봐왔는데, 정유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제가 그 체중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500g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감 때문이에요. 네. 마감이 마감. 무섭죠. 티나더라. 건강이 중요하고요. 네. 예. 건강을 위해서 살 빠지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뱃살 가득님 저기 볼 때마다 좀 움찔하더라고요. 아, 네. 움찔하죠. 아, 그분 아이디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 예. 피부도 좋아지셨어. 원래 아. 좋으셨지만 더 좋아지셨어. 자, 뭐 그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만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전방에서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거는 그 총격 사건이니까 그렇죠. 예. 큰 사건의 하나입니다. 뭐 우리도 이제 12.7mm K6라고 그러죠. 네. 그죠. 우리가 제시카한 그 중기관총이 각 그 GP에 있는데 적의 GP에서 그 세 군데 이상에서 발사가 된 그 14.5mm 적 14.5mm, 북한군 14.5mm의 중기관총이 우리 측 그 GP로 왔어요. 중부전선 쪽으로. 네. 사단이 어느 사단인지 제가 그냥 그 보도에 된 GP만 보면 저는 이제 5사단으로 단정하고 있었는데 뭐 6사단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근일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특히 이제 우발이냐 아니면 계획 의도된 거냐. 그렇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발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아니 의도적이다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밀리 매니아 분들도 그렇고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보아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죠. 우발로 보는 분들도 또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냐 안 그러냐를 그냥 그 무기체계 또는 그 팩트만 보고 네.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 최고의 필장님, 전문가이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게 일단 북한 쪽에 거치는 돼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발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네, 그쵸?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고사총 우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발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만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게 일단 북한 쪽 반응이 만약에 우발적인 사고였으면은 전통적으로는 미안하다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점검 중이었다고 하지만 우발인데 그렇게 딱 정확하게 GP에 맞느냐 내 발식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따져봐야 알겠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게 우발이냐 아니냐보다 예. 북한 쪽 반응이 없는 게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과할 사람을 죽여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북한에서? 너 왜 총 쐈어 이러고. 글쎄요. 그런 또 소설입니다. 예. 하나의 또 우리 아니 가정을 또 근데 저는 주신. 저도 이제 지오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오피에 이제 저는 해안 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거치할 때 이렇게 사실은 그쪽에 대고 거치를 해요. 목표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치할 때 사실은 이렇게 실탄을 장전을 하거든요. 첫전방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반응이 궁금한 게 만약에 도발이었다면 도발의 기존 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예전 같았으면은 수십 발을 쐈든가, 그죠. 예, 아니면은 뭔가 그다음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뭐 이렇게 방송을 세게 때리든가 후속 조치가 지금 홍 편장이 없었다고 전혀 하셨는데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발이었으면 그 이후에 더 뭔가 자기네들이 이걸 빌미 삼아서 뭐 제국주의자들의 하수인들이 도발을 해서 반격했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계속 무시하는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뭐가 어떻게 벌어진 거든 그걸로 그러니까 무시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시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굳이 이제 부등호를 본다면 의도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지금 시점에 도발을 한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부분이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강한 도발을 않고 굉장히 약한 도발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우발로 보는 그런 요인도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죠. 네. 도발적으로 좀 더 보는 이유가 우리가
GP 숫자가 적 GP보다는 3배 정도 적죠. 네, 네. 뭐 방송에서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80여 개로 보시면 돼요. 네. 우리 GP 숫자. 그런데 그러니까 적의 GP가 3군데가 네. 그 우리 GP 한 군데로 그 지향 사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면 실수로 우발이라면 어떻게 그렇다 하더라도 세 군데서? 세 군데에서 그렇죠. 한꺼번에 네, 나가는 사실 그게 거죠. 또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향 사격이라도 그 뭐랄까 지향 사격을 좀 볼 수 있는 게 적의 그 총격의 그 흔적 탄흔이 비교적 정확하게 잡혔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14.5mm 그 사거리 유효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거리에서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이라는 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게 의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3군데에서 그렇게 동시에 발사했다면은 그러니까, 만약 4연장을 3군데에서 발사한 거면은 뭐 최저 12발 그렇죠. 많으면은 그 2-3배 정도니까 그중 4발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오발들은 다 뭐 꽁장으로 명중이죠. 네. 그 사실 아무리 유효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다라는 거는 네. 그 면적에 대한 거지 네. 그 GP 정도만 해도 그렇죠. 사실 전표적에 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그 우발이냐 아니면 도발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도 있고 각자의 또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도발을 했다면 왜 이 시국에 요즘 유행하는 대로 왜 이 시국에 도발을 했느냐? 왜냐하면 뭐 제가 보기에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뭐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야 여기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줘. 우리를 잊지 마. 야. 예. 사실 그런 도발은 미국을 보고 하는 도발이고 이런 도발은 우리 경애하는 모모 씨를 가지고 죽었네 살았네 하고 뭐 기분 안 좋아 이래서 했을 수도 있고 시기가 그렇죠. 묘하게 또 맞아 들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의 얘기도 또 나오곤 있어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묘합니다. 우발일 수도 있고 도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그 도발했던 무기 체계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14.5mm 14.5mm. 동구권의 이제 그 대표적인, 러시아의 대표적인 중기관총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홍 필장님이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죠. 예. 이게 사실 기관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무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구경이 14.5mm라 기관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운용 실태라든가 무기의 부피, 무게 같은 걸 따지고 보면은 이건 기관포라고 불러도 큰 어폐가 없을 정도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통력 자체가 우리가 흔히 하는 12.7mm의 거의 2배가 나와요. 그리고 무게 자체도 워낙 덩치가 큰 물건이라 이거를 K6 군에 계신 분들 K6 무겁다 불평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거를 운영할 때 하나만 운영할 때에도 바퀴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러고 끌고 다녀요. 사람이 그냥 들고 다니질 않고 물론 K6도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분해해가지고 몇 사람이 나누거나 나눠서 운반하고 그러는데 이 14.5mm KPV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은 끌고 다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14.5mm는 그 또 하나 고사포로도 쓰여요. 그렇죠. 고사총이라고 그러죠, 북한 애들이. 예, 뭐냐면 이제 우리로 보면 그 대공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전 왜 그 12.7mm를 내묶음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한동안 또 운영을 했던 승공포와 유사하게 내묶음 혹은 두묶음으로 해가지고 고사포로도 쓰이고 고사총이라고도 그렇죠. 하죠. 그런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그리고 장갑이 얕은 기갑 차량들은 뚫려요. 쉽게 얘기해서 K200 같은 경우는 예. 어느 방향에서 맞아도 그냥 송송송 뚫립니다. 그냥 방어 쉽게 14.5mm에 대해서는 그냥 방어를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K200은. 그래서 우리 측 기갑 장비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14.5mm를 그렇죠. 네. 전면 측면 방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K21이 측면에서는 14.5mm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무겁죠. 그런 중기관총입니다. 그 중기관총으로 총격을 가해온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약간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자생하는 식물 수준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진짜 이 14.1 고사총이. 일단 노농저기대에서 정말 엄청난 양, 정확한 숫자가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다량으로
전국 각지에 거의 살포가 돼 있어요. 이게 살포인지 아니면 진짜 땅에 씨를 심으면 막 재배가 되는 건지 진짜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에도 그 마리논 뭐 공격형 헬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제공권 장악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즉 적 방공 자산을 미리 다 찾아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제거하고 들어간다.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 안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도 힘들거니와 워낙에 원시적이기 때문에 레이더도 안 쓰고 그렇죠. 부피가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100%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위장도 엄청 잘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그 무기 체계로는 헬기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취약하죠. 육안으로 보고 이제 그 쏘는 그런 그 대공망이라 하더라도 그물망 사격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뭐 북한 전역에 깔려 있고요. 북한이 산업이 주로 그 방위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 방위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고사총은 충분히 설계만 그 정확하다면은 엄청 찍어낼 수 있는. 재배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농업 키우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총열을 심으면 이렇게 총알이 심다. 그렇죠. 자라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교도사단들, 그 후방에 있는 교도사단들도 전부 14.5mm는 연대급 이하에 계속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교도사단이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죄수들 가지고 사단을 만들었냐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로 치자면 그 예전에 불렸던 향토사단 그리고 지금은 좀 바뀌었죠. 네. 지역방위 보병사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전차와 장갑차 위에 K6 12.7mm 놓지 않습니까? 네. 걔네는 12.7mm를 장갑차에 거치하는 게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14.5mm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재밌는 게 소미사일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헬리콥터하고. 왜냐하면은 소미사일 같은 경우는 맞을 때까지 사수가 그걸 조준경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을 때까지 현장을 이탈을 못합니다. 멀리는. 근데 12.7mm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토를 발사하는 어떤 발사 차량이나 헬리콥터를 견제를 못해요. 아니면 이제 그 발사할 때 나오는 연기 같은 걸 발견하고 이제 그쪽에다 대고 사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차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급의 성능을 갖고 있는 러시아 전차들도 그 기관총을 12.7mm를 달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북한은 이제 퍼레이드 할 때 보면은 14.5mm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측의 그 대공 헬기, 공격 그렇죠. 헬기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것이 과연 유효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실용성에 대한 좀 의문을 품는 그건 게 의문이 있죠. 사거리는 긴데 문제는 이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게 막 총 이관총 움직임이 아니라 전차장이 나가가지고 전차 탄약수구나 북한은 그 자리가 탄약수가 나가서 핸들을 손으로 돌려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게다가 이게 큐플라가 자체가 선회하면서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정된 점에 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는 이 사수가 포탑 밖으로 나와 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수동으로 돌릴 때 정말 원하는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그 방향을 그것도 의문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진짜 실전 경험을 반영한 어떤 실전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어떤 높으신 분이 토미사일 사거리가 이런데 우리는 대항수단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마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련한 그런 원래 독재자들이 크고 하고요.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북한군 전차에 뭐 지대공 미사일 그 맨패드 올려놨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하지 않겠냐 북한 전차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미사일이 기관총이니를 포탑 위에 도배하는 거는 전투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퍼레이드 할 땐 좋죠. 아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전차에서 만약에 그거 다 육안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걸 봤다는 것 자체는 그 이전에 벌써 작살이 났죠. 비현실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죠. 딱 노리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저기 뭐 그냥 미사일도 달려 있고 그렇죠. 이 약간 저는 죄송하지만 전역모 보는 느낌이에요. 전역할 때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쇠사슬 해서 이렇게 뒤에 달고 날개가 예전에 우리 땐 요만했는데 플라스틱인가 금속으로 해서 이만큼 돼 있고 잘 모르시다 보는데 그게 전시에 다 그 무기로 쓰는 그 기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던져서. 근데 이렇게 이제 무기가 무겁고 그 파괴력이 있는 고사총을 가지고 또 우리 그 예전에 그 이 무기 체계가 또 인구에 해제된 적이 있는 게 처형.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도 대응을 했죠. 그렇죠. 우리는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가볍고 파괴력은 적습니다만 우리가 그 제식화한 K6 중기관총을 뭐 수십 발을 쐈다 그러죠. 네, 쐈다 그러죠.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전방에서 저는 네. 이제 저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가 경험한 거는 이제 그 전방 교육을 갔는데 다음에 소개시킬 모 사단에 갑니다. 갔는데 총소리가 다다다다 들려요. 아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중화기 공용화기를 발사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 14.5mm일지 아니면 그들이 12.7mm를 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이면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 쪽 병사분이 바로 준비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들렸던 그 발수의 2배, 3배를 발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매뉴얼은 전방에 투입돼서 전 전방에 바로 배치됐으니까 봤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걸 사격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비슷한 문제들. 이제 동급이라든지 이제 그 비슷한 급의 무기로 이제 대응 사격을 한다라는 게 이제 매뉴얼이 돼서 이제 저도 신병 교육 받을 때 이제 받았죠. 근데 그 대응에 대해서 좀 말이 있는 게 뭐 대응 시간이 적절하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지만 또 재밌는 얘기가 네. 그때 그 K6 중 하나가 RWS, 그러니까 K6가 RWS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원격 총탑으로. 예.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대응이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네. 그게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 사실 그런데 거치가 됐다 그러면은 특히나 원격 총탑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냥 일반 거치할 때보다 떼서 정비하는 주기가 좀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것도 있고요. 근데 운영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K6도 주기적으로 정말 정비 점검 안 하면은 꼭 필요할 때 고장 나는 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방에 원격으로 조정되는 그 중화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필요하죠. 예. 우리의 병력을 굳이 거기에 동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뒤로 빼서 동원하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뭐 발전을 안 시킨다는 의미의 그 홈페이지는 얘기가 아니라 고장은 납니다. 그러니까 고장 같은 거를 덜 나게 좀 더 유지 보수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사실이면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도 뭐 100% 동감을 하고요. 저는 101% 동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GP 그러니까 전방의 그 총격 사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선배들은 그거보다는 더 그 큰 사건이 많았죠. 그렇죠. 엄청난 총격 사건도 있었고 뭐 혹자는 그런 총격상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아무리 훈련된 그 병사라더라도 그 두려움이 앞서니까 눈을 감고 총을 위에다 대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뛰어난 대응 아닌가요? 실전 경험이 없는 병사라고 한다면.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떤 형태로든 적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자체가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 연평도 포격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평해전 때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GOP에서 근무했을 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뛰어가게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그쵸. 젊은 국군 장병들이 또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뭐 이번 사건이 우발인지 뭐 도발인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볍게 끝난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이상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총격 사건 이야기를 알고 계시거나 예전 근무하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어쨌든 총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도 이제 갔을 때 얘기는 들었죠. 이제 왜냐면 제가 투입되기 직전에 이제 비슷한 이제 총격이 있었는데 오발이었다. 네, 오발이었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이제 보통 최전방에서 그렇게 5인 사격이 나면은 서로 이제 5인 사격이었다고 사인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북한의 도발이라는 도발이 아니라고 100% 장담 못하는 게 그런 사인이 신호가 없었다는 게 이제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설령 있었거든요. 도발이 아니었었다 쳐도 도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여론은 우발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정리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다. 그렇죠. 도발의 근거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도발적이기까지 하네요.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다양한 생각들 한번 댓글로 표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